Hello everyone. 뉴욕 저자 켈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뉴욕, 런던, 그리고 프랑스 파리 정말 안전하고 완벽하다고 믿으시나요? 죄송하지만 그 환상 제가 오늘 완전히 박살내드릴게요. 최근 미국과 유럽을 뒤흔든 한국발 충격 때문에 다들 난리인 거 아시죠?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지사 발령으로 뉴욕을 떠나 한국에 온 지 3달. 매일 아침 저는 충격의 연속입니다. 대체 한국은 왜 이런 걸까요? 왜 전 세계가 한국의 시스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 켈리와 함께 확인하시죠. 벌써 한국에 온 지 3달 차. 처음 한국 인천공항에 내려서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제가 착륙한 곳이 지구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평행우주인 줄 알았어요. 뉴욕에서 맨날 보던 건 찌푸린 얼굴에 불친절한 세관원, 3시간은 기본으로 잡아먹는 대기줄, 그리고 짐을 찾을 때마다 내 가방이 무사할까? 라며 기도해야 하는 긴장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5분도 안 걸렸고 짐은 이미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법인가요? 미국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제가 한국 드라마에 너무 심취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제가 한국 지사로 발령받고 가장 먼저 적응해야 했던 건 긴장을 푸는 법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카페에서 맥북을 두고 화장실에 간다는 건 그냥 제 노트북을 가져가세요 라고 기부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도둑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뉴욕의 일상이니까요. 그런데 서울의 카페들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노트북은커녕 비싼 카메라 가방을 의자에 던져놓고 쿨쿨 잠을 자거나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불안해서 옆에서 그 가방을 대신 지켜주고 있었는데 한국인 동료가 저를 보며 켈리, 왜 거기 서 있어? 커피 식어! 라며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서구권의 지하철은 이제 철학적인 공간이 되었어요. 전광판에 잠시 후 도착이라는 문구가 뜨면 그 잠시 후가 5분 뒤인지 1시간 뒤인지 아니면 오늘 안 온다는 뜻인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고장난 전광판을 보며 우리는 시간의 무상함을 깨닫는 거죠. 근데 한국 지하철은 어떤가요? 초단위로 정확하게 심지어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다음 열차가 들어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지하철을 탔을 때 그 엄청난 소음도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열차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 지하철요? 거기서 1분 만에 3명의 소매치기가 가방을 털어가는 마술쇼를 본 뒤로는 저는 지하철 대신 늘 걷거나 택시를 탔어요. 더 웃긴 건 배달 문화예요. 뉴욕에서 배달을 시키면 음식이 오기 전에 제가 늙어 죽거나 아니면 식어서 돌덩이가 된 피자를 먹어야 합니다. 배달원이 배달 중에 딴짓을 하느라 5시간은 기본이고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면 그 음식이 배달원의 점심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밤 12시에 치킨을 시켜도 30분이면 도착하고 심지어 그 치킨은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달된 그 따뜻한 치킨 박스를 보면서 저는 매번 울 뻔했어요. 이게 정말 문명국가의 서비스인가 싶어서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았던 건 이 나라의 시민의식이 이미 안전이라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이 뒤에서 따라오면 심장이 쿵쾅거려서 엘비꼬를 부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밤, 우시에도 여자 혼자서 이어폰을 꽂고 골목길을 걸어다닙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니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안전하냐고. 시스템이 훌륭해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의 양심 자체가 거대한 보안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지켜보는 그 마음들. 그런 사소한 양심이 모여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를 만든 거죠. 미국이나 유럽의 관료주의는 어떤가요? 서류 하나 떼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하고 관청에 가면 서로 책임을 미루느라 바쁘죠. Sorry, I can't do that. 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몇 시간을 줄 서는 게 그들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요? 주민센터에 가면 10분 만에 모든 서류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저를 무시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도와줄까 물어보죠.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의 효율성과 안전함에 조금씩 젖어들고 있었어요. 처음엔 이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해서 마치 사기극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시스템보다도 바로 한국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어를 못해서 길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때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제 안에 미국 우월주의를 박살내기에 충분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정칭입니다. 그런데 이 정이라는 게 말이죠. 알고 보니 일종의 폭력이더라고요.
물론 아주 달콤하고 따뜻한 폭력이요. 제가 한국 지사 첫 출근 날 서대문구의 한 골목길에서 길을 잃고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적이 있었거든요. 구글 지도를 켰는데 한국의 골목은 무슨 미로 같아요. 뉴욕은 격자문이라 길이라도 찾기 쉽지. 서울 골목은 50년 전 지형이랑 지금 지형이 섞여 있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뽀글뽀글 파마 머리를 하신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쩔쩔매고 있는 걸 보더니 다가오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긴장했죠. 뉴욕에서 누가 그렇게 다가오면 49%는 돈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소매치기 범이거든요. 저는 속으로 오 마이 갓, 드디어 내 지갑이 털리는 건가? 하고 사긋톤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 천지신명이시여, 저를 굽어 살피소서. 그런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아주 유창한 콩글리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아이고, 이 때깔 고운 아가씨가 왜 여기서 울산이야? 아니, 영어는 어디서 배우신 거죠? 게다가 할머니의 주머니에서 나온 건 총도 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양갱이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무려 3개를 제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어, 당 떨어지면 안 돼? 저는 얼떨결에 양갱을 받아들었는데 할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옆집 아주머니를 부르시더니 귤을 한 봉지, 갓 구운 빵까지 가져오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제 양손은 간식 박람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길을 찾으러 나왔는데 웬 뷔페를 차린 거죠? 도저히 그 많은 걸 다 먹을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제 짐을 다 들어주시고는 거의 제 목적지까지 에스코트를 해주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자기 시간을 쪼개서 길을 안내해주고 심지어 먹을 것까지 바리바리 싸주다니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겪고 나니 이제는 한국 골목길이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배고플 때 골목길에 서 있으면 누군가 나타나서 먹을 걸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마저 든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회사 지각을 해서 엄청 뛰어간 적이 있었는데 동네 어르신이 저를 보더니 아가씨, 밥은 먹고 뛰어? 라면서 또 가방에 사탕이랑 젤리를 쑤셔 넣어주시는 거예요. 덕분에 그날 젤리 때문에 가방이 뚱뚱해져서 지하철 개찰구에 끼일 뻔했어요. 진짜 한국 어르신들의 간식 테러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한국식 보안 시스템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굶는 사람 없나 챙기는 거.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유럽에선 길을 물어보면 나도 몰라, don't know 라며 휙 지나다기 일쑤고 미국에선 길 물어본 것만으로도 경찰을 불러야 할까 고민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제가 한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어르신들 앞에서 폼을 잡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카페에 앉아서 한국어 교재를 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 할아버지가 슬쩍 보시더니 그거 그렇게 발음하면 안 돼? 좀 더 굴려야지 라며 원어민 수준의 발음 교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해외 파견 다녀오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할아버지, 댁은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쿨하게 My house? 우리 집은 저기 하시면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그 기묘한 조화가 어찌나 정겹던지요. 가끔은 로봇을 만날 때도 있어요. 서울 시내의 큰 식당에 가면 종업원 대신 로봇이 서빙을 하거든요. 처음엔 너무 신기해서 로봇한테 땡큐 라고 인사했는데 로봇이 아주 사무적으로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로봇을 다루는 할머니 종업원 분이에요. 로봇이 가끔 길을 잃고 멍하니 서 있으면 할머니가 로봇 등짝을 찰싹 때리면서 야, 똑바로 가야지 손님 오시잖아 하고 혼을 내시는 거예요. 로봇한테도 정을 쏟는 한국분들의 그 스케일. 저는 한국인들의 기술 사랑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이 지점이 너무 좋아요. 이런 따뜻함 속에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 사람이 다 되어가나 봐요. 저번에 미국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고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하세요 라고 한국식으로 말하고 바로 끊어버렸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무례했나 싶었는데 한국에 몇 달쯤 살다 보면 그게 무례함이 아니라 바쁜 일상을 공유하는 솔직함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 이제 정말 한국인이 다 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살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보안에 관한 거예요. 미국 뉴욕의 대형마트에 가보셨나요? 비싼 물건은 아예 유리 장안에 갇혀 있고 직원이 와서 열쇠로 열어줘야만 물건을 구경할 수 있죠. 아이폰 하나 사려면 무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경비를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형마트는 어떤가요?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부터 최신형 전자제품까지 그냥 누구나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놓여 있어요. 제가 처음 한국 마트를 갔을 때 이거 왜 아무도 안 지키죠?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라고 직원에게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 가져가요. 그 짧은 3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뉴욕에서는 1초만 눈을 떼도 사라지는 물건들이
한국에서는 주인이 사라져도 제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저도 한 번은 공원 벤치에 제 소중한 스마트폰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30분 뒤에 돌아와 보니 스마트폰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켈리, 넌 세상 물정을 몰랐어. 이제 넌 끝이야. 라고 자책하고 있는데 벤치 옆에 있던 아저씨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가씨, 아까 전화기 두고 갔길래 분실물센터에 맡겨놨어. 거기 가서 찾아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 스마트폰은 이미 이베이에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부품으로 분해되어서 다른 사람의 폰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그날 한국 사회의 보안 시스템이 CCTV나 경찰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아주 단단한 도덕적 기준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안전한 걸까? 혹시 한국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함이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요. 내가 피해를 보면 상대방도 슬퍼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상대방도 기뻐한다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온몸으로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한국의 진짜 보안 시스템, 즉 양심의 내면화입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강조하잖아요. 내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 그런데 그 자유가 결국은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어요. 길에서 누가 쓰러져 있어도 내가 끼어들었다가 괜히 소송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느라 그냥 지나치죠. 그런데 한국은요? 누군가 길에서 아프면 일단 다들 달려가서 119를 부르고 주위 사람들이 담요를 덮어주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제 언니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이곳에 살 때 언니 아이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를 발견한 동네 할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2시간 동안 동네를 다 뒤져서 저희 언니를 찾아내셨대요. 아이 엄마에게 전화해서 애가 길을 잃어서 울고 있길래 밥 먹이고 달래고 있었어 라고 하시는데 우리 언니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은 그냥 부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여기고 누군가 공경에 처하면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이 오지랖. 처음엔 그 오지랖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에너지였어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범죄가 창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부끄러워하게 될 텐데 말이죠. 유럽이나 북중미의 대도시들, 특히 요즘 난리인 마크롱의 프랑스나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의 문제들은 사실 이 공동체 의식의 부재에서 오는 것 같아요. 법은 강해지고 경찰은 늘어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결국 사회는 쪼개지고 맙니다. 그런데 한국은 법이 강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깊은 신뢰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한국에 와서 울컥하는 줄 아시겠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뉴욕의 시스템은 사실 아주 차갑고 삭막한 기계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비록 아날로그적인 정이 섞여 있고 때로는 너무 시끄럽고 오지랖이 넓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따뜻함은 세상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미국 우월주의라는 안경을 아주 꽉 끼고 있었어요. 그래, 한국은 IT 기술은 좀 좋겠지? 하지만 문화나 시민의식은 역시 서구권이 앞서지 않을까? 하는 콧대 높은 생각 말이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지금 제 안경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아니, 아예 새로 맞췄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매일매일이 제게 주는 이 안전함과 따뜻함에 감사하며 매일 기도를 드려요. 지금 유럽과 북중미를 보세요. 마크롱 대통령이 말하는 프랑스의 변화,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의 다시 위대한 나라 만들기. 그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문제를 이미 일상의 실천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녀도 걱정하지 않는 나라, 길에 비싼 가방을 둬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라, 모르는 외국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려고 애쓰는 나라. 이런 한국이 어떻게 부럽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제는 세계의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김씨위디 전 세계인의 건강 스낵이 되고 한국의 패션이 뉴욕 5번가의 명품숍에 걸리고 한국의 음식이 뉴욕의 비싼 점심 메뉴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이 시대.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그 일상이 사실은 전 세계 80억 인구가 가장 간절히 꿈꾸는 완벽한 유토피아라는 사실을요.
제가 요즘 주변 친구들에게 한국의 일상을 영상통화로 보여주면 다들 입을 딱 벌립니다. 특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의 거리를 보며 여기가 정말 밤이야? 라고 묻곤 하죠. 그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이곳은 밤에도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불빛이 가득해. 라고요? 저는 한국 지사 파견이 끝나도 가능하면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요. 아니, 어쩌면 언니처럼 한국인과 결혼해서 아예 여기서 정착할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의 이 뜨거운 정과 서로를 향한 양심의 보안 시스템에 중독되어 버렸거든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이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가 앞으로 전 세계를 어떻게 더 밝게 바꿀지 정말 기대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 분들 중에 에이, 우리나라도 문제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발 그런 생각 마세요. 외국인인 제 눈에는 여러분이 당연하게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시민의식입니다. 오늘 하루 옆에 있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이름 모를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모여 한국이라는 거대한 보안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만들 테니까요. 어느덧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 미국 아가씨 켈리. 앞으로도 한국의 매력을 구석구석 찾아내서 더 신나게 떠들어 볼게요. 혹시 한국에서 제가 꼭 가봐야 할 곳이나 제가 모르는 한국의 미친 문화를 알고 계시면 댓글로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또 다른 정이거든요.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오늘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한국의 안전하고 따뜻한 일상 속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